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인강드림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이제 총정리 이론 과정 공부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그 총정리 이론 과정의 이제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자 출제의 경향을 파악하고 또 우리가 공부했던 그 핵심 테마별로 다시 한 번 더 핵심 이론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인강드림의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전을 경험하는 멋진 기회와 또 멋진 복습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문제풀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옆에 총정리 이론 과정 기본서 펼쳐놓고 이제 틀린 문제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서 같은 영역에서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핵심 테마를 복습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국토교육법부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 국토교육법 12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최소 8문제, 9문제 이상은 잡을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국토교육법만 8개, 9개 이상을 잡아버리면은, 이제 혹시 뭐 도시개발법과 도시비축환경정비법에서 하나 정도 망쳐도 또 주택법과 건축법 중에서 하나 정도 실수를 하더라도 문제없이 합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기본법, 국토교육법.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총론은 이제 일반적인 사항이죠. 이제 국토교육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뭐 2문제 내지 10문제까지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를 묻는 문제입니다. 용어.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의 합리화, 또 도시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그리고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 정답이 되죠. 자,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 한 개의 도시입니다. 자, 서울시죠. 자, 서울시는 한 개의 도시죠, 도시. 이렇게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이 되죠. 그래서 서울은 서울시 하나의 구역 전부를 단위로 해서 서울시 도시군,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이죠. 일부 지역 단위,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이 일부 지역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죠? 지구 단위라고 했고요.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 도시군 계획이라면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정답은 2번이고요. 대체로 쉬운 문제였고 나중에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 파트에서 다시 한 번 더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1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볼까요? 자, 국토교육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조문인데 강의에 들어갈 올바른 내용을 찾아라는 문제가 되죠. 여러분 30회 기출 문제고요. 이제 어떻게 이게 문제로 나왔지? 이렇게 좀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의 개념을 즉 용어를 정의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제가 이렇게 수업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이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어.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여기는 뭐 주거지역일 수도 있고 상업지역일 수도 있고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됐죠. 이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용도지역 안의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함으로써 그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용도지구라고 배웠죠. 그래서 최소한 용도지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 이것을 넣어야 되죠. 지정된 용도지역 안의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추가로 지정하는 것. 이것을 용도지구라고 했죠. 그리고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우리가 나란히 져서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나란히 적어가지고. 자,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어. 지정됐죠.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또 용도지구가 지정됐어. 이렇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의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용도구역 그렇게 개념을 제기하잖아요.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의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은 용도구역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땡땡이 무엇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건축 제한이죠. 행위 제한이죠. 자, 어떤 지역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해당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되면 되죠. 용도지구란 금방 설명을 기억해 보십시오. 용도지구란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이죠.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이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이죠.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은 뭐죠? 용도지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구에 대한 개념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기역은 용도지구, 니은보다에 뭐죠? 용도지역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용도지구와 용도구의 개념적인 최소한 이 정도를 몇 번 연습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까지 평이한 무난한 내용이었죠. 전부 용어 정의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문제 볼까요? 3번. 자, 국토교육법상 시당군수가 주민 의견 청취를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 수립 절차에서, 그 수립과 지정 절차에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이 없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4번하고 5번이 핵심이죠. 정답은 이제 5번인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도시 개발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 신도시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부담을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라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더라도 해당 신도시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 제도를 확충할 목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신도시 개발지역이라면은 해당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나 그 용지 확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민들에게 주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관할 시청 군책에도 지정하잖아요.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당 군수가 지정하기 때문에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죠.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고.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할 시청군청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드릴 게 뭐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여러분,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을 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 주민 의견 청취 없이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한다고 해서 항상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절차를 비교해서 강의도 드리고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정답은 5번이잖아요. 네, 시범도시 사업계획,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성장관리구역 수립에는 전부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있어요. 주민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를 찾는 뭐죠? 공청회죠. 기억나야 되죠?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찾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공청회.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자, 1번하고 4번, 5번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특히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절차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비교 학습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가 됩니다. 4번 문제. 자, 여러분 문제집은 그렇죠. 4번이니까 여러분 문제집은 262페이지예요.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즉 도시군계획 사업이죠. 도시군계획 사업이죠.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하여 결정한 사업이죠. 그러면은 도시군계획 중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 사업을 고르십시오. 이렇습니다. 여러분,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은 몇 개가 있죠? 3개뿐이잖아요. 3개. 그죠? 여러분, 잠깐 한번 봐요. 여러분,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이 뭐죠? 도시군관리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이 뭐죠? 라고 물으면은 도시군관리계획이란 자, 도시지역과 군지역이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 6가지죠. 다음 6가지 정책으로 위반하고 결정합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 두 번째가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 세 번째가 뭐죠? 그렇죠. 3번이 기반시설이죠.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 정비, 개량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에요. 그때 이제 기반시설, 도로 등이잖아. 도로, 지하철 등을 우리는 기반시설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도시지역과 군지역에다가 자, 도로나 지하철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하여 결정, 고시를 하게 되죠. 이렇게 도로와 같은 지하철, 도로, 지하철과 같은 기반시설 중에서 그 설치에 관하여, 그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을 기반시설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게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도로, 지하철 등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다 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한강대교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고 학교를 짓고 항만을 건설하고 전부 해당 도시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고,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 도시군관리계획은 무엇을 결정하죠?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하죠. 신도시 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하고 해당 신도시 아파트 입주하고 30년, 40년 지났다고. 그러면은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네, 구조 안정상 문제가 생기고 도시 미관을 제외하면은 재건축하게 되잖아요. 무슨 사업이죠? 정비 사업이죠. 정비 사업. 그래서 자, 도시지역과 군지역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가,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 세 가지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가, 도시개발 사업가, 정비 사업은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하여 결정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 세 개를 국토교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에는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이 해당하는 거죠. 뭐 택지개발 정책법상 택지개발 사업, 주택법상 대지조성 사업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리연, 디귿 모두를 골라야 되죠. 5번이 정답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토교획법상 도시공계획 사업이었고, 출제가 단독 출제도 이렇게 되지만, 네, 지문에 오지선다인 지문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국토교획법상 도시공계획 사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국토교획법 맛보기로서 네, 총론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계획, 즉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네,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문제집 263페이지 오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국토계획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자,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그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이죠. 국토계획에는 무엇이 있죠? 우리가 국토계획 체계를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 체계죠. 국토계획법. 자,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의 체계 이렇게 공부했어요. 제일 위에. 자, 우리나라 국토정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계획이 있죠. 제일 위에 이제 국가계획이 있다고. 상징적으로 그냥 전 국토 단위의 국토계획에는 네, 국가계획이 있다는 정도로 하시면 돼요.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죠.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자, 이 국가계획을 최고의 이제 국토계획으로 해서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광역계획권 단위로 무엇이 수립되는 거죠?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죠. 그리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다시 국토는 계획됩니다. 그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란 글자 그대로 하나의 도시, 하나의 군 관할 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는 도시 단위로 도시계획이 있잖아요. 군 지역은 군 단위로 군계획이 있잖아요. 그 도시계획과 군계획을 합하여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 도시군계획에는 자,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정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그리고 자,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은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뭐죠? 국가계획은 전 국토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뭐죠? 광역계획권이잖아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은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군 단위잖아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관련된 기출문제,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관련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국토교육에서 자,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공부했던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확인하겠다는 거죠. 자, 잠깐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광역도시구역 관련 문제죠. 1번 같이 봅니다. 자, 국토교획법상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하는 거죠, 여러분. 이 광역계획권은 광역계획을 누가 지정하지? 이게 핵심.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서 정답을 대부분 결정합니다. 핵심은 꼭 잡아야 되니까 먼저 잠깐 핵심 정리를 해드리고 문제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서울이에요. 여기는 경기도 파주시. 여기는 경기도 연천군이에요. 파주시하고 연천을 묶어서 서울과 함께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합니까? 광역계획권이라고 한다고. 광역계획권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광역계획권이 왼쪽은 서울특별시고, 오른쪽은 경기도 파주 연천이잖아요. 즉, 서울시하고 경기도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어. 여러분, 이때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죠? 자, 광역계획권이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지정된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관할을 각각 넘어버렸잖아. 그래서 시도위에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되잖아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지정될 경우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경기도 파주시. 여기는 경기도 연천군이에요. 파주 연천군이죠. 두 개를 묶어줍니다. 두 개를 묶어주면 무엇이죠? 광역계획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파주하고 연천을 묶기 때문에 파주시장이나 연천군수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관할구역 범위를 넘어버렸잖아.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경기도 관할구역이야. 이때는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죠? 광역계획권이 도 관할구역 안에 두 개 이상의 도시와 군을 대상으로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하죠? 관할도지사. 즉 이때는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전라남도 나주시하고 또 인근에 이렇게 군 하나 두 개를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됐다면 전남도지사가 광역계획의 지정권자가 되는 거죠. 강원도에 있는 어떤 도시하고 인근의 군을 광역계획을 지정하면 강원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지정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이 도 관할 구역 안에 두 개 이상의 도시나 군을 단위로 할 때는 관할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죠? 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는 거죠. 일단 지정권자 이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 네, 같이 볼까요? 네. 자, 국토교획법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 관할구에 걸쳤어. 그럼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 관할구에 걸쳐서 광역계획이 지정됐다고.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두 개 이상의 도 관할구에 걸치면 누가 지정하죠? 그렇죠.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하잖아요. 틀렸잖아. 그죠? 그 다음에 광역계획이 하나의 도 관할구에 속하 있을 경우 여기잖아, 여기. 그죠? 파주 연천 하나 같은 경기도 관할구이잖아. 이렇게 광역계획이 하나의 도 관할구에 속하 있을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을 지정하고 변경한다.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공동 지정이 아니고 누가 지정하죠? 관할도지사. 관할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한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음 3번.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려면 관계중앙행정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그 광역계획에 관계되는 관계중앙행정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11개 심대죠. 그래서 중앙이 아니고
도도시계획위원회니까 지방이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도의회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거죠. 다음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정 절차하고 변경 절차는 원칙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되는 시도지사, 광역계획에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수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어디에 지방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틀렸죠.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그렇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5번 자동으로 정답이 되잖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수단, 국토교통장관과 도지사에게 국토교통장관과 도지사가 지정권자잖아. 지정권자에게 광역계획의 지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난이도가 다소 높은 문제지만 광역계획의 지정권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습하고요. 그리고 광역계획의 지정 절차,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칩니다. 그때 국토교통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도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구분하시면 되죠. 네. 자, 광역계획의 지정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비슷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광역계획은 뭐니 해도 그 지정권자입니다. 광역계획의 지정권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자. 그 다음에 그때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절차, 지정 절차를 다시 한번 더 학습하자.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라고. 자, 1번 해설 강의 드렸고요. 아무튼 네, 출제 빈도가 높은 능력이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자,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광역도시계획이죠. 네. 여보세요? 자,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요. 광역도시계획이잖아요. 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에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죠? 떠올려보자고. 교재 보지 말고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네, 뭐죠? 이 공부했잖아. 일단은 2개 이상,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 또는 군간화구역 2 이상을 묶어서 광역계획은 지정이 되면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했어. 그죠? 그 다음에 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정책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구성하는 법적 구성력이 없어. 그래서 행정계획으로서 법적 성질은 구속입니까? 비구속입니까? 법적 성질은 비구속,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뭐 이렇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하지? 수립권자였다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여기서 정답을 많이 결정하죠.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하지? 이런 거. 제일 중요하다고. 그죠?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한번 봅시다. 자, 화면에 집중하시고요. 여러분, 여기 조금 전에 했잖아. 보세요. 서울, 경기도 파주, 경기도 연천군이에요. 집중 연천군이에요. 자, 서울, 파주, 연천을 묶어줍니다. 무엇이라고 불러요? 광역계획권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왼쪽에는 서울특별시, 오른쪽에는 경기도, 시도, 관할구에 걸쳤어.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치면은 조금 전에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죠?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요.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관계된 시도지사, 즉 여기서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시도지사 공동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토교통장관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광역교회권의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몇 년 내에 승인 신청하죠? 3년. 3년 내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우리 늘 이 기본 틀을 연습했잖아요. 다음. 광역교회권이 이렇게 지정됐어. 파주, 연천구를 묶었어. 파주하고 경기도 연천구를 묶으면 뭐죠? 광역교회권이 되잖아. 자, 이렇게 광역교회권이 같은 도 관할 구역이잖아, 경기도. 누가 지정하죠? 경기도지사가 지정하죠.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해요. 그때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된 시장군수, 즉 파주시장과 연천군수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관할 도지사, 즉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원리가 똑같잖아.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고 둘 모두 광역계획은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나 광역계획은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여기까지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문제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 핵심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또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문제 집중하시죠. 여러분, 제가 문제를 읽을 때, 밑에 해설 보시면 안 되고요. 해설은 딱 가려놓고, 보시면 그게 눈이 가면은 집중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학습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해설은 마약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안 보셔야 돼요. 그게 제 거예요. 네, 여러분 거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보죠.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여러분, 기준은 전국이 공통적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공식처럼 시험 자주 나온다고 그랬거든. 공식처럼 기억하자고. 누가 정한다고? 국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기준을 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합니다. 그럼 파주 연천 묶으면 같은 경기도 관할구이잖아. 이때는 관할도지사가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게 아니고 관계되는 시장군수, 파주시장과 연천군수죠. 관계되는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시장군수가 공동수립 이렇게 했잖아.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잖아. 이게 틀린 거 정답이네.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네, 당연히 그 광역계획권에 관계되는 시도, 시군, 의회 그리고 관계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오케이? 시장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여러분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면은 기초조사 정보체계 그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을 해야 돼. 그죠?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초조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되고요. 한번 구축된 정보체계는 영원한 게 아니고 몇 년마다? 그렇죠.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등록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죠. 5번. 광역계획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정이 없으면 누가 수립하죠? 그렇죠.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해야 되고 만약에 광역계획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부터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 정확하죠? 네. 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출 질문이었고요. 이 비슷한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요. 지난해에는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2023년도에 99%입니다. 출제 가능성. 그냥 각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그 지정 절차, 수립 절차에 관련된 내용은 꼭 기본적인 학습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자, 국토교획법상 광역도시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틀린 것 물어보죠. 자, 도지사는 시당구소가 협의를 거쳐 요청할 경우, 그렇죠. 또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수 있어. 여러분, 도지사는 상급기 가지고 시당구소는 하급기관이잖아. 하급행정청이잖아. 하급행정청에 요청이 있을 경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봐. 나올 때마다 딱 지문에 들어가잖아. 누가 정하죠? 국장. 기준, 국토부장. 공식.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기준은 국토부장이 정한 공식.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여러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매우 유사해요. 둘 모두 기초조사하고,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청으로부터 의견을 듣잖아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는 게 원칙이라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분할 개최도 가능해요. 4번. 국토교통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국토교통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은 그 광역도시계획을 이렇게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송부 보내줍니다. 이렇게 보내주고 송부를 받은 자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3번의 해설 잠깐 볼까요? 해설 잠깐 보십시오.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했거나 변경한 경우,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 그리고 관계되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 보내주고 송부를 받은 자가 그 내용을 공고하고 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혹시 틀렸던 분은 이런 해설을 한 3번 정도 다시 읽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점검 체크해뒀다가 다시 한 번 더 시험 며칠 전에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 5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단독 또는 공동으로 누구에게? 국토교통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5가 됩니다. 여기요. 여기죠, 여기. 이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보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이에요. 경기도 파주시에요. 경기도 연천군이에요. 묶어주면 뭐죠?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치게 됐죠. 이 경우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죠?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벌써 3번째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 관계된 시도지사,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시도지사가 협의합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시도지사 공동수립이잖아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그 광역계획은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몇 년? 3년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합니다. 승인을 신청이 되면 몇 년 내에? 광역계획은 지정하고 3년 내에 승인을 신청해야 돼. 만약에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거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상급적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우리가 협의가 안 되니까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해달라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조정 신청은 조심해야 돼. 공동으로만 조정 신청하면 틀린다고. 단독 또는 공동이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단독 또는 공동이야. 단독을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자, 누구에게 조정 신청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만약에서 만약에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어.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다는 것은 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사자간에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간에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협의를 근거할 수 있다고. 협의를 근거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네, 그럼 다시 보십시오. 3번의 보기 5번 다시 봐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하는 시도지사,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공동수립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거야. 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그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은 맞죠? 공동 또는 단독, 공동이나 단독으로 상급청인 국토교통부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당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관할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네. 그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죠. 오케이, 4번. 자, 우리가 학습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교획법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의 지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금 전에 기술문제 나왔던 질문이잖아. 이렇게 중요한 것은 계속 돌고 돌아 계속 나와요. 중앙행정기관장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의 지정권자잖아. 광역계획의 지정권자에게 그 광역계획의 새로운 지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네. 아우, 중요한 지문. 벌써 두 번째 문제에 똑같은 지문이 나오구나.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지문들도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이 만나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이 익숙해지니까 자꾸 읽고 OX로 판단하는 연습하시고 X면은 왜 틀린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복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두 개 이상의 도시와 군의 도시의 공간구조와 도시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고 그리고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뭐죠? 광역계획의 지정 목적이야. 네, 광역계획의 지정 목적은 두 개 이상의 도시와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도시 공간구조와 도시 기능의 상호 연계 그리고 네, 두 개 이상의 도시와 군이 공동으로 환경 보존하고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도시와 군에 걸쳐 설치된 광역시설, 그 광역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광역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광역계획의 지정 목적에 광역계획의 지정 목적을 적은 거죠. 네, 두 개 이상의 도시와 군의 도시 공간구조와 기능의 상호 연계, 환경 보존, 그리고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이 세 가지가 광역계획 지정 목적입니다. 그 세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면 광역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정확하잖아요. 지정 목적을 암기하지 말고요. 한 3번 정도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보고 기억날 정도만. 다음 3번. 이거 많이 했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면 누가 수립하죠? 국토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이 특례 규정이야.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합니다. 정확하고요. 중요한 지문이에요. 빈출. 계속 나오는 지문이죠. 다음 4번. 광역계획의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입니다. 이는 관할 지도자가 공동으로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했잖아. 광역계획은 서울시하고 경기도, 즉 시도 관할구에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친 경우에는 광역계획을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잖아요. 5번 국토교통장관 시도이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자, 핵심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등이 핵심이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네, 광역계획의 지정권자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